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조를 쓰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조를 공부하고 있는 시조시인 정희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한 것을 바탕으로 동시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며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시조에서 나올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시조에 대한 자부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연변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시조의 미래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시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시조의 정형성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의 정형성을 3434라는 시조의 자수율로 가르치지 않고 마디의 리듬으로 가르칩니다. 세 글자를 작다, 그리고 네 글자를 크다, 이렇게 해서 시조의 초장을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중장도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종장은 작고 크고 크고 작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은 짝, 큰 것은 쿵. 그래서 시조를 짝쿵 짝쿵, 또 짝쿵 짝쿵, 또 짝쿵 쿵짝,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조의 리듬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시조의 리듬을 익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조라는 그릇 안에 잘 담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조의 리듬이 몸에 배면 시조가 동시보다 훨씬 쉽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는 그림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동시조를 보여주고 그 동시조를 읽고 나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봅니다. 최상아 선생님의 딱풀, 홍호선 선생님의 머니할, 그리고 최수경 선생님의 붕어빵 같은 좋은 동시조를 읽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아주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그 그림을 감상하고 나서 시조를 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낀 아이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여주고 시조를 쓰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제목의 시조를 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얼굴 혹은 주근깨 혹은 감기, 더 나아가서는 악마라는 제목의 개성적인 작품도 쏟아져 나옵니다. 시조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까지 쓴 자신의 작품을 한 편 쓰고 그것에 알맞은 그림을 배경으로 그리게 해서 시화도 만들어 보게 합니다. 이런 많은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어린이 시조 한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윤종현. 열심히 일만 하는 사다리 횡단보도. 사람들 위험할까봐 도로에 누웠어요. 초록불 오래 켜달라고 신호등과 싸워요. 윤종현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사다리에 비유했어요. 사다리가 세워져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라고 횡단보도가 도로에 누워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록불을 오래 켜달라고 신호등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윤종현 어린이가 평상시에 횡단보도를 잘 관찰하고 또 횡단보도의 특성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린이 시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일생님의 동시조 한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침 허일. 거미가 오롱조롱 물방울을 매달았다. 얘들아, 목마르지? 어서 와서 목 축이렴. 괄로 반짝반짝반짝 손살에 치는 해님. 허일생님은 많은 시조작품과 동시조 작품을 남기시고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셨지만 선생님의 추억같은 작품들은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시조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때 종장의 첫 음보를 비워두고 아이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면서 넣어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조 종장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세 글자로 된 낱말들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안 돼요, 오지마, 햇살이, 바람이 혹은 물방울 같은 주어들도 넣습니다. 저는 내용이 특별히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맞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허일생님께서는 위험해라는 세 글자를 넣었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신이 넣은 글자와 위험해를 비교해 보면서 여기 시조 종장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여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이 작품은 곤충을 유인하는 거미와 그것을 말리려는 해님의 대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미의 말과 위험해라는 해님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주제가 더욱 선명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서관호 선생님의 동시조 한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매운 눈물. 서관호. 할머니 제삿날에 쪽팔을 가립니다. 할머니 모습 닮아 해말쑥 갸름한 파.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보고파요, 할머니. 서관호 선생님께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일한 어린이 시조 전문 잡지인 어린이 시조나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제27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암송하면 좋은 어린이 암송 시조집도 5권을 내셨습니다. 꼴찌에도 좋은 날, 대성 부른 나무 같은 좋은 동시조집도 편찬한 바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동시조 사랑으로는, 아니 세계에서 동시조 사랑으로는 서관호 선생님이 으뜸이지 싶습니다. 이 작품은 눈물의 중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할머니 제삿날 전을 부치기 위해서 쪽팔을 가르면서 흘리는 매운 눈물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흐르는 눈물이 이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 제목을 단순히 눈물이라 하지 않고 매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눈물을 구체화시킨 점도 이 동시조의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 종장 끝구절을 할머니 보고파요 라고 하지 않고 도치법을 써서 보고파요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쿵짝 4-3이라는 리듬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고파요를 강조하기 위한 선생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시조 한 편과 동시조 두 편을 감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동시조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동시조를 읽고 또 어린이들도 많은 어린이 시조를 쓰는 날을 기대합니다. 시조의 미래는 어린이 시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